6일을 지났어요. 그동안 작심삼일 2번 하셨나요? 작심삼일도 122번만 하면 1년이에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선생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1부 역사에서 2장 영국사, 무엇이 세계제국, 영국의 역사를 이끌었나를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세계제국, 영국의 역사를 이끌었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영국에 큰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의 지적 재산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체제다. 그러나 대의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등 오늘날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 제도는 800년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쳐 주로 영국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수반됐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괜찮은 경제 제도인 자본주의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 수정, 보완돼 왔다.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동반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온 것이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영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실만으로도 19세기 중반 초기 자본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희생과 고통을 만들어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300년) 이상 지속된 국운 상승기. 8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 실험을 통해 조금씩 인간의 삶과 사회제도를 향상시켜온 조그만 섬나라 영국은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역사상 최초의 세계 제국으로 등장했다.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3대륙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범위는 동유럽과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중동아시아 지역과 북동부 아프리카인 이집트 지역에 한정됐다. 그리고 그 유지 기간도 10년 남짓에 불과했다. 로마 역시 세계 패권 국가라고 하지만 당시 서양에서 생각하는 세계는 결국 지중해 부근에 한정되었으며 13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이룬 최대 판도 역시 유럽 대부분과 북아프리카, 중동아시아에 한정됐다. 12세기의 최대 정복자 칭기스칸은 과거의 정복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또한 유라시아 대륙에 한정되었을 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지역이 빠져 있었다. 반면에 19세기 말의 영국은 진정한 세계 제국이었다. 지구 곳곳 어디에나 식민지가 있어서 24시간 내내 언제나 영국의 땅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쳤다.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다. 영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해 자국 면적의 100배, 지구 땅덩어리의 3분의 1을 지배할 때까지 지속된 국운 상승 기간은 313년이었다. 1588년에 해양 강국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때로부터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 64년을 마치고 죽은 1901년까지가 바로 이때에 해당한다. 이 313년이라는 기간은 로마 제국의 국운 상승이 지속된 기간과 비슷하다. 영국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쳐부숨으로써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 로마가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포에니 전쟁의 승리였다. 포에니 전쟁은 BC 264년에 시작해 118년이 지난 BC 146년에 끝났다. 로마는 해양 강국 카르타고를 절멸시킴으로써 마침내 지중해를 내해로 확보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로마 제국의 국운은 진정한 팍스 로마나 시대로 일컬어지는 오현제 시대를 절정으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BC 476년에 오랫동안 야만족이라고 깔보던 게르만족에게 서로마를 내주고 말았다. 고대 최강국 로마 제국의 국운 상승기는 326년이었다. 국민의 용기와 지성, 국가의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을 때 이 정도 기간 동안의 국운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 21세기의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국제 무대에 얼굴을 들이민 시기는 1898년에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부터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21세기의 제국으로서 국운 상승기가 지속된 지는 110년이 되었다. 그러나 110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국가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살림 영역에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영국과 로마의 국운 상승이 300년 이상 지속된 것은 실로 놀랍고도 대단한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실용성에 근거한 관용. 그렇다면 작은 섬나라 영국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먼저 실용성에 근거한 관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최초로 통일 왕국을 세운 알프레드 대왕 사후 100년 정도의 혼란기를 보낸 뒤 덴마크의 크누트 왕을 세웠다. 그런데 그들이 크누트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반드시 그에게 정복당해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영국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대인족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잉글랜드 왕국의 역사를 맡겨서라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결국 영국 평의회에서 정식으로 크누트를 그들의 왕으로 뽑게 된 것이다. 매우 실용적인 관용이었다. 그런가 하면 헨리 투더는 영국 역사상 30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어진 내란인 장미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신의 가문과 죽어라 하고 맞서 싸운 상대인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맞이했다. 참으로 멋진 관용이었다. 그 외에도 영국은 왕을 바깥에서 수입해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새롭게 하노버 왕조를 연 독일 하노버 공의 왕위 승계였다. 꾸준하고 점진적인 발전. 영국이 오랜 기간 성장할 수 있었던 다음 요인으로는 꾸준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성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노동당의 전신 단체 중 하나였던 페이비 언협회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다. 그러나 그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의 방식인 혁명이 아닌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지향했다. 이런 영국 사회의 성격은 역사 전체에서도 배어나온다.
1215년에 존 왕의 대원장 승인으로부터 시작된 왕과 귀족 간의 힘겨루기는 하노버 공에 의해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제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장장 500년 가까이에 걸쳐 진행됐다. 지루하고 지난한 싸움이었다. 혁명을 일으켜 한꺼번에 들어 엎는 것도 아니고 500년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것을 몇 차례나 번복하고 또다시 요구하고 하면서 끝까지 서로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것이다. 페이비안 정신이 정당 활동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영국의 점진적 발전이라는 특성은 프랑스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 더 잘 설명이 된다. 프랑스 왕들은 부러질 때까지 절대 군주를 고집했다. 결국 1789년에 혁명으로 폭발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잠시 나폴레옹 가가 황제로서 프랑스 역사에 등장하긴 했지만 그 뒤 프랑스 역사는 두 번 다시 왕이나 황제를 모시지 않았다. 반면에 영국은 지난한 힘겨루기를 거쳐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찰스 1세의 사형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위기 모면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자초한 측면이 컸다. 물론 1642년에 시민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찰스 1세 쪽이었다. 그러나 막상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하자 많은 영국인들이 울부짖으며 그에게 연민의 정을 보냈다. 그리고 9년 뒤 호국경 크롬웰이 죽었을 때 영국 국민은 찰스 1세의 아들을 다시 불러 왕위에 앉혔다. 영국은 오늘날까지도 찰스 1세의 후임자를 군주로 모시고 있다. 균형 있는 변화와 운. 영국의 국운이 길게 이어진 또 다른 요인으로는 균형 있는 변화와 운을 들 수 있다. 보수당의 처칠은 1945년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해 해에 실시된 총선에서 국민들은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1945년 이후 영국의 집권 내각은 이렇다. 1945년부터 1951년 노동당 집권 기간 6년, 1951년부터 1964년 보수당 집권 기간 13년, 1964년부터 1970년 노동당 집권 기간 6년, 1970년부터 1974년 보수당 집권 기간 4년, 1974년부터 1979년 노동당 집권 기간 5년, 1979년부터 1997년 보수당 집권 기간 18년, 1997년부터 2010년 노동당 집권 기간 13년, 2010년부터 현재 보수당 집권 기간 6년. 194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두 정당의 전체 집권 기간은 노동당 30년, 보수당 41년이었다. 이 정도면 절묘한 균형이라고 할 만하다. 양당 간의 정책 성향은 분명히 다르지만 두 당 모두 지향하는 내용은 상당히 실용적이다. 일본의 자민당이 1955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61년 중 55년간이나 독야 청청한 결과 최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신체나 사회나 모두 건강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최근 70여 년간의 정당 역사처럼 전체 역사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영국의 역사는 항상 왕권 강화와 시민권 강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국력 신장과 민주주의 향상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어 왔다. 알프레드 대왕이 왕국을 세운 때부터 왕정 체제 형성기, 왕권 약화와 민주주의 발악이, 강대국 영국의 등장과 절대 왕권 시대, 민주주의 제도 정착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순으로 발전해온 것이다. 이렇게 국력 신장과 민주주의 제도가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향상된 것은 운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70년간의 노동당과 보수당의 균형 잡힌 집권 기간을 보면 영국의 국력 신장과 민주주의의 성장 역시 그들의 균형 감각과 속성이 역사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다.
거듭된 왕권 교체에 따른 변화.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왕조의 교체도 영국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이 고이면 썩고 오랜 안락이 신체의 약화와 정신적 해이를 가져오듯이 몇백 년 이상 지속되는 왕조는 결국 생명 주기에 의해 자체 부실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다만 방아쇠 역할만 할 뿐이다. 영국의 왕조는 1100년간 수차례에 걸쳐 피를 바꿔왔다. 첫 번째는 1016년에 덴마크 크누트 왕의 영입이었다. 두 번째는 1066년에 프랑스 지역 노르만에서 온 윌리엄 1세에서 시작되는 노르만 왕조였다. 노르만 왕조는 1135년까지 3대 69년간 유지되었다. 세 번째는 1135년에 프랑스 지역 앙주의 백작과 여왕 마틸다에서 시작된 플랜테저넷 왕조였다. 플랜테저넷 왕조는 1485년까지 15대 350년간 유지됐다. 네 번째는 1485년에 30년간의 장미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왕위를 이어받은 헨리 7세에서 시작된 튜더 왕조였다. 튜더 왕조는 1603년까지 5대 118년간 유지됐다. 다섯 번째 왕조는 1603년에 당시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1세에서 시작되는 스튜어트 왕조였다. 스튜어트 왕조는 중간에 9년 동안 이어진 크롬웰 공화정 기간을 합해 1688년까지 4대 85년간 유지됐다. 여섯 번째는 1688년에 명예혁명으로 메리 2세와 함께 공동 왕에 오른 윌리엄 3세 때였다. 이들의 왕위는 메리의 동생 앤으로 이어져 1714년까지 26년간 지속됐다. 일곱 번째는 1714년에 독일의 하노버 공에서 시작된 하노버 왕조였다. 하노버 왕조는 영국 최고의 전성기인 빅토리아 여왕 재위기를 거쳐 조지 5세 때 윈저 왕조로 이름이 교체되어 현재 엘리자베스 2세에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영국의 왕조는 1016년부터 1901년까지 885년간 수시로 피를 바꿔가며 7차례에 걸쳐 교체되어 왔으며 한 왕조의 평균 존속 기간은 126년 정도였다. 변화는 성장을 위한 약간의 혼란인 반면 안정은 끓는 물속의 죽음이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변화를 수반하며 영국의 왕조가 지속적으로 교체되어 왔다는 것이 영국의 역사를 항상 살아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왕조 교체에 따른 우연한 행운도 영국의 역사가 발전하는 데 크게 한몫을 했다.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른 윌리엄 3세는 의회에 대한 채무의식 때문에 입헌 군주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또 늦은 나이에 독일에서 건너와 하노버 왕조를 연 하노버 공은 영어가 안 되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정치는 의원들에게 맡겨졌고 이렇게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가 우연히 시작됐다. 지난한 투쟁 끝에 우연히 역사에게 준 행운의 선물이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늘, 내일의 개인적 삶과 공동의 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낳고 길러온 영국의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의 집권 기간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네요. 조금 부러울까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당신은 위대하지 않아도 당신이 창조한 그 어떤 것은 위대할 수 있다 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위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은 보잘것없다고 느끼더라도 여러분이 만든 그 어떤 것은 정말 위대하지 않을까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1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5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